예, 이 얘기부터 지금 만나볼까요?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의 사표가 결국 오늘 오후에 수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직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37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목을 조르고 또 욕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여기 내리시면 돼요? 왜 욕을 하세요? 밥 지켜요, 이거? 밥 지켜, 이거? 택시 기사예요, 택시 기사. 신고할게요. 뭐가 지나갔어요? 밥 지켰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정말 설왕설래 많았고 이 현직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꽤 뜨거웠었는데 결국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모든 일의 예상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모든 영상들이 드러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많은 보도를 보고 또 이제 많은 토론을 했지만 저렇게 또 적나라한 그 동영상을 보게 되니까 정말 충격이 큽니다. 오늘 아침 어느 한 조간이 어떻게 저런 분이 6개월 동안이나 법무차관을 했을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데 본인이 마시는 술조차도 이렇게 조절을 못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국사를 담당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일단 회의가 들고 이 영상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작년 11월 6일 날 밤 11시 30분인데 네. 창문 밖으로 이렇게 배경이 움직여요. 무슨 뜻이냐면 차가 운행 중이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그동안 논란이 됐지만 단순 폭행이냐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이냐 이건 특가법에 그대로 해당한 걸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서초소에서 담당하던 경찰이 이걸 분명히 보고도 차가 움직이지도 않네요 하는 건 그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분명히 특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 폭행으로 그 사실을 왜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이 동영상 안에 하나 다 담겨 있고 6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 지난달 28일 날 사표를 냈는데도 수리하지 않다가 오늘 갑자기 수리한 건 이 동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묵음 처리가 꽤 많았을 정도로 이용구 전 차관의 욕설이 정말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요.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네. 아까 이도훈 의원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다시피 차가 가는 도중에 이용구 차관이 폭행을 가했고 때렸다면 이게 아무리 택시기사와 합의를 했더라도 그게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아마 많은 변호사들이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어느 쪽으로 나왔던 이 사건은 이렇게 초기부터 12월에 언론 보도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운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이제 그 입장을 안 밝히다가 이용구 차관이 어제 이제 SBS에서 단독 보도하면서 이게 나오고 나니까 34초짜리 영상이라고 하는 근데 그 영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택시 기사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28일 날 냈던 사표를 오늘 처리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용구 차관을 인사검증을 하면서 청와대가 실패한 거죠. 고기영 전 차관이 징계위 윤석열 전 총장 징계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저히 징계를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니까 하루 만에 이용구 전 차관을 임명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시켰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이거를 본인은 알고 있었겠죠. 근데 얘기를 제대로 안 한 거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래 끌고 올 사안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경진 의원님, 사실 저 충격적인 영상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 부분일 거예요. 사실 이용구 차관이 인정한 부분인데 이용구 전 차관이 차가 멈춘 뒤에 그러니까 특가법이 적용이 안 되려고 차가 멈춘 뒤에 뒷좌석을 열고 자고 있던 날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해달라. 이 발언 좀 파장이 큽니다. 아니 근데 저게 이용구 차관 얘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예. 기존의 법원 판례가 있어요. 아하. 승하차를 위해서 차를 택시를 멈춘 상태, 피단에 놔둔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경우에도 특가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법원 판례가 고스란히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용구 차관이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지구대에서는 그냥 특가법 적용된다라고 본소를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대에서 본소를 올렸으면 이게 경찰 전산망에 이게 남아 있어요. 예. 이 이용구란 사람이 요 주민등록번호 쳐봐가지고 이런 사건으로 현재 이게 지구대에서 이 건에서 본소로 보냈다고 이 경찰 전산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의아한 게 뭐냐면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전산 조회는 해볼 거 아니에요. 보면 이 사건이 있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임명되고 제 기억에 한 1, 2주쯤 있다가 아마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저 영상을 검사가 확보해서 봤다라고 하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그쯤 됐으면 사실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쫓아가가지고 그 영상 있냐 우리도 한번 봐야겠다라고 검사한테 쫓아갔어야 맞아요 보면. 근데 그런 행위를 전혀 안 하고 지금 6개월 가까이 지금 차관으로서 직무를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예. 그러면 저게 다 재판을 해부되고 유죄 판결이 되면 사실은 차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 상태를 청와대는 방임하면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온 거예요.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도 문제였고 그냥 놔둔 것도 문제였고.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근데 제 추정으로, 예. 제 상황 추정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대단히 늦어요. 지지부진했어요.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보면. 그렇죠. 예, 영상 확보가 벌써 몇 달 전에 나왔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늦게 하는 것이 결국은 청와대의 어떤 뜻하에서 전부 합의하에 이렇게 사건 수사 처리도 늦게 가고 이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싶어서 사실은 저 부분은 관련되는 부분 수사가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영상을 저희가 저게 좀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자주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37초 영상 안에 당시 어떤 상황인지 정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용구 전 차관이 합의금 1,000만 원을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그러니까 입막음용으로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한테 영상 확보를 주시는데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그건 말씀드렸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논란에 휩싸이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30여초짜리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논란이 커지니까 오늘 오전에 이용구 전 차관 측이 입장문을 냈는데 1,000만 원에 대해서요. 뭐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드리게 됐다. 근데 이 말을 두고도 좀 뒷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이 됐건 그게 1억이 됐건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인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나무인입니다. 이 정도 되면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아주 거침없이 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뭐 공수처장 때문에 이렇게 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부 전체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지금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겪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한 개인의 어떤 잘못을 왜 모든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같이 뒤집어 써야 됩니까? 이거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의 어떤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분들의 어떤 처벌 이거는 뭐 최고의 수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글쎄요, 뭐 물러날 수 없는 이 처벌 문제다. 이도하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자신의 거취 때문에 합의금을 1,000만 원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건 볼까요? 그러니까 입막음용으로 1,000만 원 돈 많이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본 지어달라는 뜻은 아니었고 택시기사는 요청을 거절했고 실제 삭제된 채 않고 보관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한 12월, 1월에 문제가 될 때는 그 기자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취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이 제3자에 유포될 걸 우려해서 지워달라는 건 그 카톡으로 보낸 그걸 지워달라는 거지 원본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었다. 이건 법률 전문가로 이제 형법의 구성 요건을 너무나 잘 알고 이게 빠져나오는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원본을 지워달라는 뜻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증거인멸 교사를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증거인멸 교사의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인멸 교사가 되면 뭐 영장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영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구속 영장이 발부될지 몰라도 영장 신청과 청구의 기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피해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기사분 얘기로는 원본은 지우지 않았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본인을 증거인멸 혐의로 이제 입건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용구 차관은 지금 이용구 전 차관이죠. 이용구 전 차관은 돈을 합의금을 1,000만 원 준 거부터도 이분은 LKB의 간판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 사람을 그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고 그리고 그 법무부의 현안을 잘 알고 조직 안정화를 기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LKB 간판 변호사로 일을 했으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요. 이런 사건은 보통 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 많아봤자 200만 원이고 평균이 100만 원 합의금이에요. 이렇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줬다는 건 합의금뿐만 아니라 영상 삭제의 대가로 볼 여지가 많아요. 수사기관에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선 그렇다고 생각하면 영장 기준, 영장 청구 기준에까지 들어가고요. 근데 허위 진술 요구 혐의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용구 전 차관이. 왜냐하면 수사기관 단계에서 허위 진술 요구를 해도 이 부분에 인정이 돼도 이건 뭐 영장하고도 상관없고 처벌이 엄하게 안 되니까 계속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빠져나가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공수처장 후보가 물망에 올랐기 때문에 합의금을 준 것이지 영상 삭제 대가로 1,000만 원 돈 거액에 준 건 아니다. 근데 김경진 의원님, 사실 이용구 전 차관을 둘러싼 혐의, 폭행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허위 진술 요구 혐의도 있는데 근데 경찰의 봐주기 수사요. 특수직무유기 혐의.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도 경찰이 그냥 덮었다. 이것도 더 큰 문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더 큰 문제죠. 그리고 저 혐의들이요. 그러니까 뭐 허위 진술 요구라고 하는 죄는 없는데 어쨌든 뭐 그 특가법상의 이제 범죄 혐의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인정이 되고요. 담당 경찰관도 직무유기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도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본다면 그게 맞다면 경찰관이 그 영상 보고도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를 보고도 이 증거를 무시하겠습니다. 합의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처럼 명백한 증거인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직무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두하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기본이 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예. 그러면 차관했던 사람이 어디를 도주하겠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소진이 있지만 이미 증거인멸했잖아요. 지워달라고 하고 실제로 이 원본 영상을 지웠고, 그러니까 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워낙 명확한 거예요. 보면 본인은 뭔데 지워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얘기고 누가 봐도 그건 지워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보면 예. 그래서 저쯤 되면 사실은 담당 경찰관도 그렇고 이용구 차관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 영장 청구돼서 구속이 됐을 사건이에요. 보면 근데 이런 사건을 아무런 조치 없이 검찰에서도 그 영상의 존재를 발견하고 몇 개월 이상 질질 끌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과거에 검사를 했던 제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저게. 예. 정리를 해볼까요? 문제는 검찰이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사건 처리에 미적이면서 반년가량 글쎄요 사건을 처리를 늦춘 거 아니냐라는 책임론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검찰 책임론도 있고 법정이 바로 세울 다름 아닌 법무부 차관이 오늘 뭐 부랴부랴 사표를 수리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 어쨌든 저 영상이 공개된 다음부터 6개월 동안 어쨌든 차관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앞으로 청와대에도 큰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그 혐의들이 너무나도 그 명확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그 폭행은 아까 뭐 동영상 봤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증거인멸 교사 지워달라 분명히 그 택시 운전사가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허위 진술 요구 분명히 뒷자리에서 앞을 향해서 목을 졸랐는데 뒷문을 열고 다가가니까 멱살을 잡은 걸로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수직무 유기 혐의는 서초경찰서 담당 지금 수사관이 이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검찰이 조사하는 지금 이게 외압일지 청탁일지 외부의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용구 차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드루킹 관련해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재판이 사실은 굉장히 늦어지면서 지금 이제 언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올 줄 모르고 그동안 계속 지금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의 의원한테 소환도 통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의원에 대한 수사도 늦어지고, 만약에 수사를 해서 범죄가 밝혀질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는 거고, 이전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의원은 출마 시한 전날 사퇴해서 나가고, 이광철 비서관은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이진석 상황실장도 계속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권력 내부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어떤 좀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비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용구 전 차관에 대한 사표는 오늘 오후에 수리가 됐지만 앞으로 이 블랙박스 영상 공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